주로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뭐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어요. 이걸 속칭 저희는 이제 발표 불안증 내지는 무대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발표 불안증이나 무대 공포증은 단지 훈련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훈련 외에 심리적인 문제를 같이 터치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22년을 제가 이걸 했어요. 22년을 하다 보니까 이 스피치 변환 이런 4단계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22년 동안에 계속 검증을 했고, 제가 5,000명 이상을 훈련을 시키고 5,000명 이상이 저를 통해서 변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국내에 여러 기관들을 거쳐서 그러면서도 안 되던 분들, 뭐 정신과에 가도 안 되고 뭐 다른 스피치 학원에서도 안 되고 또는 상담센터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 4단계를 거쳐가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4단계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만남 훈련.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시작.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예, 실수하는 과정이 없으면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은 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백서영 선생님께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실수하세요. 자,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성공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시작.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우리가 말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이 바이러스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부정적인 심리 있죠. 이 부정적인 심리 때문에 결국 말을 못하는 거죠. 마치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되죠. 그럼 이 컴퓨터의 백신이나 알약이나 뭐 또는 백업이나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뇌에도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같은 부정적인 심리가 침투를 하면은 절대적으로 당당하게 말을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걸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체면 NLP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 NLP는 왜 중요하냐? 이 체면 NLP는 바로 잠재의식 차원의 치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기법이에요. 일반적인 물론 심리치료법도 있습니다. 뭐 인지치료라든지 뭐 행동치료라든지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이런 치료법들은 대부분 의식 차원의 치료라는 거죠. 근데 체면 NLP는 잠재의식 차원의, 그러니까 무의식 차원의 잘못된 패턴을 빠르게 변화시켜주는 획기적인, 더 나아가서 혁명적인 그런 변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 NLP를 활용하면 1년, 2년 신경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 변화되지 않는 게 거의 뭐 한두 달 이내에 다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뭐냐면, 자,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시작.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자, 스피치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에너지. 기술도 물론 중요해요. 기술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근데 그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에너지라는 거죠.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청중들한테 강하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확신, 신념,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힘이 말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강사를 훈련하라. 시작.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강사를 훈련하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도 하나의 기술이자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기술 능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한두 번 해본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볼링 지금 운영하시니 볼링 전문가시니 잘 아시겠지만은 볼링 한번 쳐본다고 해서 잘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반복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볼링 선수가 되는 것처럼 이 스피치도 수없이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스피치를 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또는 뭐 태권도를 우리가 익히는 것처럼 우리가 스피치도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하나씩 보면은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운전에 비유한다면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 그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도 같은 맥락인데, 스피치 훈련을 할 때 뭐 내가 좀 못하더라도 누가 비난하지 않고 실수하더라도 남들이 험담하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그 안정된 환경이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체면 심리치료는 자동차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때에 뭐 자동차랑 비교해 보자고. 나는 벤츠 자동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벤츠 자동차인데 내가 브레이크에 발을 딛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자,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라는 브레이크가 발을 딛고 있으면은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부모로부터 억압이 되었거나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거나 또는 학교 다닐 때 왕따는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뭐 긴장되고 떨려서 창피당한 경험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과거에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50대 60대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발표하다 떨었던 경험 때문에 지금도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세월은 40년 50년이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브레이크에 발을 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체면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마음 면역, NLP 마음 면역 이건 뭐냐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입니다. 내가 벤츠 자동차인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앵코가 됐어. 그럼 자동차는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리죠.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 말을 잘하기 위한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나에 대한 자기 사랑,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발표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좀 편안하게 발표를 잘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오면은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말이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제 자존감의 문제죠. 편안한 대상 앞에서 내가 자존감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VIP라든지 조금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에 의해서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다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자존감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 앞에 서더라도 떨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나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쉽게 긴장되고 들려서 말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라. 이 자아가 얼마나 긍정적이냐와 스피치를 잘하느냐는 증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자존감, 뭐 자아의식, 자아정체성 이런 여러 용어를 쓰는데요. 이 자아가 부정적이면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하는 거는 이제 운전대를 실제 잡고 뭐 엑셀대를 밟고 실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실제 앞에서 말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탄에 얼마나 많이 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박정수 선생님처럼 뭐 정치, 뭐 사회, 복지, 뭐 다양한 이제 운동에 이제 뭐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 트레이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는 거 연습의 장. 그 연습을 하면서 또 실제 상황이 되면 또 앞에서 말을 하고 또 평소에 또 연습하고 이걸 하셔야 돼요.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여기 정말 우리가 앉아서 친구랑 술 마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몸에 그 스피커 습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걸 하나씩 쭉 보면요. 자, 첫 만남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 우선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시작.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자, 스피치 훈련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 확성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성격이 소심해요. 그러면 소심한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면은 성격이 달라질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는 긴장되고 억압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 개조라든지 뭐 대인 관계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렇게 마음과 관련된 문제는 긴장되고 불안한 억압된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훈련이 될 수 없다는 사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기가 기저귀를 떼는 거하고 아기가 기저귀를 떼는 거하고 스피치를 배우는 거는 거의 일맥상통한다. 기저귀를 어떻게 하면 잘 뗄 수 있을까요? 자,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누고 오줌을 누었어요. 그러면 계속 엉덩이를 때리면서 너 언제 기저귀 뗄래 이렇게 계속 혼을 낸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기저귀 똥 쌀 때마다 엉덩이 씻어주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안아주면서 자 예쁘다고 등 두드려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2번이에요. 자, 이 1번, 2번 중에 어느 쪽에서 기저귀를 잘 뗄까요? 2번이죠, 2번. 자, 아기가 기저귀를 떼려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이뻐해 주는구나.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자, 이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야, 긴장되면 안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있죠. 그렇죠? 그 마음이 있으면은 긴장, 떨림, 실수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근데 이제 내가 긴장하고 좀 실수를 했어요. 좀 말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분위기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야, 긴장해도 여기는 괜찮구나.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말을 좀 못했지만 여기 있는 우리 스님들은 나를 다 받아주고 나를 이해를 해주고 있구나. 자, 이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한 달, 두 달.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본능적으로, 아, 뭐 긴장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네. 실수해도 그다지 문제가 안 되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서 긴장 떨림에 대한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때 긴장 떨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라는 것은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신경을 안 쓸수록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80%가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거든요. 18명은 말을 잘 못해요. 왜 이런 증상이 있느냐 하면은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내가 말을 못했을 때 편안하게 받아주고 박수 보내주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까?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내가 말을 못하면 막 비웃거나 창피당하거나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나는 실수하면 안 되고 긴장하면 안 되고 떨면 안 되고 이렇게 긴장 떨림 실수에 대한 집착을 한다. 그래서 이 긴장 떨림 실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첫 만남은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 첫 번째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수용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마음을 알아주면서 편들어주면서 자, 이렇게 같은 마음이 돼준다면 어떠냐 이거죠. 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위기예요. 자, 잘 들어주는 분위기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잘하죠.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막 발작 끼고 이렇게 막 평가하듯이 전혀 내 이야기에는 공감이 없이 이렇게 외면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런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 잘하나 못하나, 저 사람이 뭐 구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거 막 평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불편하다. 이제 그거는 실전이라 실전. 근데 연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습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누가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과 외면의 일치. 처음에는 잘하려고 애를 쓰면 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있고 이미지 관리라고 포장을 한 나의 모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뭐 인척하는 나와 실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나를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인척해야 돼. 뭐 잘하는 척해야 되고 괜찮은 척해야 되고 자격 있는 척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자, 뭐뭐 인척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나를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즉 진화를 가가 가두는 겁니다. 가에서 갖춰진 진화는 뭐냐면 웅덩이에 갇혀진 물하고 똑같아.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갇혀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어버리죠.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도 썩어버린다. 계속 뭐 인척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 사람은 오랫동안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썩어버려. 즉 어머니가 되고 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되고 불안증이 되고 공포증이 되고 불안증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불면증이 되고 이런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있는 물은 흐르면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아주 편안해지고 물처럼 깨끗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가장 편안한 스피치는 있는 그대로 나를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야 돼. 이게 뭐냐면 바로 자 내면과 외면 일치된 진정성 있는 스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실수하면 실수하고 버벅거리면 버벅거리고 우리 강구성 선생님 참 잘하고 계신데 지금 뭐 앞뒤가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냥 말을 하잖아요. 이걸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앞뒤가 계속 말이 안 맞을까요? 이제는 조리가 있는 말로 바뀔까요? 서서히 달라집니다. 예, 조리가 있는 말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내면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액츄얼라이징 텐던시.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질과 모든 소질과 모든 논리성 이런 것들이 이미 잠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학교부터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계속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 논리적 사고가 잠재의식 그대로 떨어져 있는데 그게 표현이 지금 안 되고 있었군요. 또. 그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 없어. 마치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 물에 넣어주면 헤엄을 잘 친다 아니면 죽어버린다? 내용을 잘 칩니다. 잘 치겠죠. 물고기 물에 들어가면 헤엄을 잘 치는 게 맞아요. 야생동물 야생이 풀어주면 잘 사는 게 맞겠죠. 인간을 편안한 분위기에 세워주면은 자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잘하려고 애를 써서 잘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 속에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말을 잘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가장 잘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되돌아본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민주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저기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 마실 때, 뭐 수다 떨 때 이거는 뭐야? 마음을 내려놓는 상태거든요. 잘하고 못하고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무대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술자리처럼 느껴져야 되고 커피숍의 소파의 자리처럼 느껴져야 돼요. 친구들 앞에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무대와 친숙해진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친숙해지려면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될까 생각해봐요. 자, 이 연단이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 나와야 될까요? 그냥 많이? 자, 제가 볼 때 한 100번 이상 나오시면 돼요. 100번. 그래서 우리 이제 박정수 선생님도 이 100번 이상 나올 생각 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100번 이상 여기 나오게 되면은 빠른 시간이 좋아지는 겁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물에 익숙해지는 물. 자, 물에 익숙해지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신체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3단계는 그 어떤 수영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죠. 자, 말하는 거 같은 원리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무대, 연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을 잘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 즉,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참만남 훈련은 이제 무대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뭐 수다 떠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훈련이 바로 참만남 훈련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치료를 해야 될 분도 있고 안 해야 될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트라우마라는 것은 공포증, 우울증, 불안증, 분노, 상처, 이 컴퓨터에 이제 이 바이러스처럼 성장 과정에 뭐 우리 부모님이 좀 엄하셨거나 부모님 이혼을 했거나 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뭐 본의 아니게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게 우리 잠재의식 속의 패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의식적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체면을 걸어서 자,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요. 요 1대1로 제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의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 건데 마음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은 벤처 자동차에 기름 넣는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런 원리를 보시면 돼요. 내면이란 토양에 물과 그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자,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되면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요. 자, 이 내면을 토양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토양이 메말라 버리면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됐어. 기름진 토양에 나무만 심어주면 잘 자라게 됩니다. 이제 그 나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스피치, 뭐 프레젠테이션, 뭐 성격, 대인관계, 리더십, 영업, 비즈니스, 명강의 이제 외적으로 표출하는 여러 활동들. 이거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를 잘 키우려고 하기 전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내면 토양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긍정문을 낭독하거나 발성 웃음 훈련을 하거나 뭐 자기 긍정 대화를 하거나 뭐 감사 나눔 스피치를 하거나
체면 NLP를 활용해서 시각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나 목표 관리를 하거나 어떤 질문법, 뭐 긍정의 마음 양식의 성공학 책 읽기, 뭐 유튜브 강의 듣기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자, 왜 스피치를 잘해야 되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피치는 나의 가치를 수천 배, 수만 배로 증가시키는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툴. 자,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2배, 3배의 차이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수천 배, 수만 배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말을 잘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 앞에서 강의를 또는 연설을 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100명, 1000명 앞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뭐 KBS나 MBC나 이 공중파 TV에 출연해가지고 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했다든지, 또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뭐 토크쇼를 했다든지, 거기서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어떻습니까? 그 시청자들이 지금 뭐 수백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죠. 이 수백만 명에게 순식간에 그냥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힘이 바로 스피치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스피치, 강의 능력이 탁월하다. 세 번째는 조직화하는 힘이 강하더라. 조직화.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 이 세 가지.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스피치 능력인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스피치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해버리면서 더 나아가서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내 주변에 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나, 나와 비슷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모여있나 한번 잘 봐봐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인맥을 쭉 보면 거의 나랑 말하는 수준이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나보다 훨씬 말 잘하는 사람을, 나의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잘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가는 만큼 내 주변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수준이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낮은 만큼 낮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1%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 스피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1% 스피치 능력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 99% 사람들한테 내가 스피치를 통해서 정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내가 1%가 아니라 99% 대다수의 평균적인 그런 스피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1%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정치고 뭐 사회, 문화, 뭐 종교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바로 스피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지칭했을 때 능력은 뭐냐? 지식 곱하기 바로 스피치다. 이게 소통.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통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능력은 떨어져. 특히 지금 뭐 인공지능, 뭐 로봇, 뭐 기계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자, 이 시대에 스피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스피치 잘할 것인가? 자, 1단계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말한다. 자, 2단계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3단계 스피치 명강의 기술을 훈련한다. 스피치 명강의 기술을 훈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셔서 매주 일요일마다, 자, 일요일 2시에 오셔서 스피치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면의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뭐냐면은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나 이런 건 심리 치료를 해야 하셔야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자신감, 열정을 키워줘야 돼. 내면에. 예. 자동차 기름 넣는 것처럼 기름 넣어주라냐. 그리고 기술을 이제 훈련하는 건 여기 와서 또 제가 훈련시켜 드립니다. 뭐 등단 인사법 앞에서 그 오프닝 하는 거, 그리고 동기부여 시키는 거, 이거 다 훈련시킵니다. 이런 거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동기부여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더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된다. 시작.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된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앞에 나가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막 꽁무니를 내가 뺀다든지 피하고 싶다든지 이러면 이미 끝나버린 거지. 예? 모여 있는데 내가 막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모여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구나.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멍석을 깔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나를 마케팅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만들어졌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한다. 시작.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한다. 자, 휴머니스트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로 잘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어 여기.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말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있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쉽죠. 그래서 모든 스피치 전문가는 휴머니스트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자,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을 철폐했어. 정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차별받는 사람들한테 그 무한한 그 자유를 주고 싶었어. 링컨 대통령 뭡니까? 그 남북 전쟁을 종식시켰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더 이상 노예가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걸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저마다 이 연설 또는 뭐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강력한 그 열정,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 뜨거운 사람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 강구성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연설가로서 이제 최고의 행복을 갖고 있죠. 99%의 그 스피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1%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한 스피치를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야 한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전문가만이 강의를 잘할 수 있고 전문가만이 연설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문가는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전문가라는 이야기는 어떤 한 분야에 심취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게 몰입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열정을 이제 영어로 본다면 이거잖아요. 인수재정. 이게 열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뭐 안에란 뜻이에요. 안에. THUS 이거는 신 들려 있다 이 말이고 신 들려 있다. 열정은 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신 들리기 위해서 IASM 그러니까 I am sold myself.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판매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나 자신한테 뭔가를 판매를 해서 내가 신들리다 보니까 내 안에는 신들린 느낌이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신들리겠습니까? 전문가가 되어야만 신들리죠. 그래서 교회에 그 전도하는 분들 봐봐요. 이분들은 교회에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에 신들려 버리니까 그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이 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품 영업을 잘하는 사람, 화장품을 써보니까 화장품이 너무 좋아. 화장품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입침 튀기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화장품 써보라고. 자, 그래서 신들리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 어떤 미치도록 어떤 강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요걸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발표 불안, 두려움 극복, NLP 비나이 메커니즘, 감정 변화 기술, 자기 사랑의 파워, 비전, 사명, 목표, 시간 관리, 대인 관계의 파워, 커뮤니케이션의 파워,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기, 프레젠테이션 명강사 훈련 이런 것들이 쭉 같이 훈련이 되게 됩니다.